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딸 둘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내고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29인 큰딸은 결혼을 일찍 시킨 탓에 지금 3돌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손녀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니 가까이서 돌봐주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원래는 손주를 봐줄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우리 바깥 양반이 퇴직을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돌게 되어 손녀딸을 맡아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인생이 평화롭고 안온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자식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목 다 하고 있고요. 남편과 내 몸 건강하니 여기서 더 뭘 바라겠습니까? 더 바라는 건 욕심이죠. 저같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럼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우리 둘째 딸 사연입니다. 우리 딸이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예요. 엄마 입장에서 딸의 사연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둘째 딸의 파혼이 저의 과거 악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딸의 파혼으로 한갑에 가까운 나이지만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행했던 일들은 악행이든 선행이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나와 내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딸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을 만난다면 구독자분들은 어찌하실 건가요? 내 딸이 사랑한다고 그 결혼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저처럼 결혼 안 시키는 쪽을 택할지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만나는 남자친구를 인사시킨 건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중등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도 같은 교직에 있는 사람이려나 했는데 동료 교사에게 소개를 받았는지 회계사로 일은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직장 든든한 남자 만난다는데 당연히 일단은 마음이 놓이고 좋았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는 우리 딸이 요즘같이 결혼하는 나이가 늦은 세상에 맞지 않게 26이라는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 지금 직장 생활한 지 겨우 2년째잖니? 한창 돈도 벌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닐 텐데 이렇게 일찍 뭐하러 결혼을 하겠다 그래? 왜 엄마, 언니도 일찍 결혼해서 형부랑 너무 예쁘게 살잖아. 나도 엄마 아빠 젊을 때 결혼 빨리 하고 애도 낳아서 봐달라고 하고 싶다 뭐. 뭐? 아무리 그래도 너 제대로 남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 같아. 엄마는 너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남자 찾다가 똥파리만 꼬일 수도 있어. 그냥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하는 게 낫다니까? 결혼식 자체에 돈 많이 쓰고 싶지 않고 둘이 합리적으로 결혼할 거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해서 잘 살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결혼할 때 돈은 크게 중요치 않다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편한데. 그래. 일단 너 만난다는 사람 어디 한번 데려와서 인사시켜봐.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자 얼마나 멋진 놈인지 엄마가 한번 봐야겠다. 딸이 말하기를 남자친구는 자기보다 3살이 많다더군요. 아직 30이 안 된 나이지만 벌써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다 대학도 우리 딸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길래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있는 아이구나 짐작했습니다. 학벌이나 직장이 그 사람을 다 말해줄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꼰대 마인드가 있는지라 좋은 대학과 직업이 그 사람의 성실성을 어느 정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굴 보기 전이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합격 점수를 주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진면목을 아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 소개로 둘째 예비사위를 보고 처음부터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예의 바른 데다 묻는 말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어찌나 대답을 잘하려고 하는지 어려워하는 모습이 딱 예전 나 결혼할 때 우리 집 찾아왔던 남편 모습을 보는 것 같더군요. 딸아이 남자친구가 듬직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우리 딸 대학 시절을 제가 아는데 남자를 많이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졸업하고 공부하느라 혹시 남자를 잘 몰랐던 딸이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에게 마음을 뺏긴 건 아닐까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사 온 예비사위는 다행히 제가 걱정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성격이 좋아 보였어요.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 딸이 너무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말리는 마음이 절반이었다면 실제로 예비사위를 보고 나서 단박에 결혼을 허락했네요. 우리 딸이 뭐가 마음에 드냐고 제가 물었는데 예비사위가 말을 참 예쁘게도 하더군요. 나는 우리 딸이 아직 시집가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신랑감을 데려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보니 마음은 놓이는구만. 근데 자네는 우리 딸 만난 지 겨우 1년인데 뭐가 그리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한 건가? 아, 내가 물어봐도 될까? 일단 착합니다. 요즘 여자들 조건 따지고 계산적인데 제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수지이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쉽게 얼렸고요. 지금 사귄 지 1년 남짓이지만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예쁩니다. 예쁜 딸을 저에게 시집 보내주신다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그런가? 나야 자네가 우리 딸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살면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우리 수진이를 자네 집에서는 아직 안 만나봤지? 네, 장모님. 이제 조만간 인사시키려고요. 보나마나 우리 어머니도 수진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수진이가 상견례 패스상이에요. 장모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넉살이 어찌나 좋은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 안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후에 우리 딸이 인사드리러 가는 날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좀 써줬습니다. 이미 대강 우리 딸에 대해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니 백화점 가서 옷도 얌전한 것으로 사입히고 선물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저도 예비 사돈댁이 궁금했던지라 딸에게 대강 물어보긴 했어요. 김서방네 부모님은 혹시 뭐 하는 분이래? 그쪽 집에다가도 너 엄마 아빠 하는 일 다 얘기했니? 저는 당연히 아이가 대강 우리 집 배경을 얘기했을 줄 알고 물었는데요. 글쎄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예비시댁에는 우리 집에 대해 전부 다 얘기를 못했답니다. 아니 엄마, 굳이 뭐 엄마 아빠 얘기를 미리부터 해. 남자친구도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 나는 그냥 엄마 회사 다닌다고만 했지. 아빠는 1년 전에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고 했어. 부모님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해? 남자친구도 아마 나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던데? 나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대. 그래. 하긴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구나. 우리 딸이 제일 중요하지. 아무튼 너도 인사 가서 예의 바르게 대답 잘하고 그대가 어른들이랑 식구들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보고 와. 원래 네가 잘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집 사람들 미리 파악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딸아이가 어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갓 2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겠다니.
사위가 믿음직해 보여 결혼 허락을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딸아이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고 왔는데 당연히 인사 가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어쩐지 좀 눈치가 이상했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다 왔으면 우리 딸 성격에 가만히 있을 아이가 아니거든요. 분명 조잘대면서 어땠다고 얘기를 다 할 아이인데 조용하더라고요. 인사하러 다녀온 날 그러고 보니 표정도 좀 어두워 보였고요. 저는 굳이 캐묻지 않고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저에게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해 제가 물어볼 수밖에요. 수진아, 너 예비 시부모님 인사를 하고 왔으면 가서 어땠는지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궁금한데 너 눈치 보느라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잖아. 어땠어? 그 댁에서도 너 마음에 드신다지? 어? 그럼 당연하지 엄마. 나 엄청 대접 잘 받고 왔어.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더라. 오빠 여동생은 아직 대학생이래. 그리고 시어머니도 엄마랑 동갑이라고 하시더라. 되게 젊고 날씬하셔. 아직 일 다니신데. 그러니 그 댁도 엄청 결혼을 빨리 한 모양이구나. 집은 어디였어? 사는 거 대충 보면 알잖아. 어찌 시댁 형태는 괜찮아 보이든. 내 눈에는 그냥 평범했어. 집은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시흥시는 서울에서 좀 멀더라. 근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나중에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오더라는 말을 해서 좀 뜨악했지 뭐야. 뭐? 아니 너도 직장이 서울이고 신랑 될 사람도 직장이 서울인데 왜 굳이 시댁 근처로 집을 얻어? 둘 다 힘들게 그건 아니지. 집 얻는 문제는 나중에 상견례 때 내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뭐 아들 주시겠다고 다가구 주택 예전에 말해내 나온 게 있으시대.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라고. 당 2칸짜리라는데. 글쎄 엄마, 당 모르겠어. 서울에다가 집 얻어줄 형편은 안 되시나 봐. 그럼 그건 우리가 도와줘도 되는 거잖아. 너희들은 뭐 직업이 없어 능력이 없어. 좋은 직장 다니니 대출도 잘 나올 텐데 뭐가 걱정이니? 네 예비씨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아이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짐을 해주시겠다는 게 어디야. 굳이 시집살이 시키려고 가까운 데 살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일단 그럼 네 시아버지는 어떠셔? 아직 일하신다고 했지? 예비신랑 인물 보면 시아버지도 키 크고 아주 헌칠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근데 우리 오빠는 엄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많이 닮았더라. 어머니 존똑이야 존똑. 나는 우리 아빠 닮았는데 진짜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는다는 말이 맞나 봐. 딸아이가 예비 시부모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뭔가 기분이 싸하긴 했습니다. 더 얘기한 거 없냐고 추궁하는데 딸아이가 좀처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첫인사 가서 딸아이도 뭔가 아니다 싶은 걸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가 남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결혼 반대할까 싶어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얼렁뚱땅 그 일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녀석이 상견례 날을 잡고 날짜를 얘기해 주는데 그때 양가가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날짜 잡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가급적이면 예비 사돈 댁에 날짜를 맞추자는 쪽이었지만 우리 철없고 어린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원래 상견례는 무조건 신랑 쪽 맞춰야 하는 거라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그런 말은 처음 들어. 서로 적당한 날로 상의해서 보면 되는 거지 무슨 어느 쪽에 무조건 맞추라는 법이 어딨니? 몰라 엄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 그래. 엄마 그냥 시댁이 하자는 대로 맞춰드리면 안 될까? 제가 자식을 결혼시켜봤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왠지 그 말은 우리 딸에게 한 의도가 그다지 좋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해라. 그럼 그 집에서 원하는 날짜로 하고 장소는 어쩔래? 서울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 서울에 좋은 곳에서 하는 건 어떨까? 호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았어, 엄마. 그럼 그렇게 말씀드려보라고 할게. 날짜는 사돈댁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 쪽이 서울이니 장소를 서울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예비 사돈댁에서 마음에 안 드는지 우리 딸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느치길래 그냥 예비 사돈댁 근처로 정하자 했습니다. 문제는 날짜가 더 문제였어요. 우리는 굳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상관이 없긴 했지만 예비 사돈댁에서는 날짜 3개를 보내며 무조건 셋 중에 한 날로 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보내온 날짜가 하필 하루는 우리 집 제사였고 하루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나을 듯 싶어 하루 전에 하는 게 어떠냐고 딸을 통해 전했는데요. 우리 딸이 또 얼마나 난감해하는지 글쎄 자기들은 그 날짜가 안 된답니다. 토요일에는 자기 집안 경조사가 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식들 결혼 앞두고 상견례 하자는 건데 무조건 자기 집안 스케줄에 모두가 맞추라는 거잖아요? 큰딸 시집 보낼 때는 이런 일로 감정 상할 일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리 날짜 한번 찾기가 일이 힘든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예비사돈에게 상견례는 무조건 신랑 쪽으로 맞추는 거야 라는 말을 제가 안 들었으면 짜증이 덜 났을지도 몰라요. 이미 딸아이로부터 그 말을 듣고 사돈댁의 마인드를 어렴풋이나마 알아버린 탓인지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나 하는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댁이 원하는 장소와 날짜 다 맞춰주면야 좋다고는 하겠죠. 그래도 중요한 날을 정하는데 무조건 자기들 집안에 맞추라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딸 가진 입장이다 보니 그래도 내 딸이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자는 대로 맞춰주긴 했습니다만 무조건 자기들 스케줄에 맞추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날짜를 잡긴 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상견례 날 일찌감치 우리 가족은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첫째 딸 내외는 하필 아기가 열이 나고 아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큰딸을 시집 보낸 경험이 있는데도 긴장이 되더군요. 그래도 내 맘에 꼭 드는 사위의 가족을 본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을까요? 방문 밖에 예비사돈 가족이 도착했는지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매무새를 가다듬고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견례 날 정하는 문제로 조금 삐그덕거렸다지만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좋은 날이니 좋은 말만 하자 결심을 했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서는 예비 안사돈을 보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한눈에 내가 아는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예비 안사돈은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가운 친구가 아니었으니 문제였죠. 저는 인사를 하려다가 순간 멈칫했는데 상대방 역시 밝게 사회생활 웃음을 짓다가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얼굴이 바로 싸해지더군요. 사실 우리 둘은 서로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주 명확하게 얼굴이 기억나더군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얼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법인가 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창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는 성적대로 가다 보니 서로 갈렸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내내 해야 할까요?
요즘 말로 왕따인데 그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어요. 때리고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친구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구기기도 하며 내내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였죠. 지분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면 아시려나요? 그때는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때라 저는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물리적인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지만 제 어린 마음에는 꽤나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몇십 년 지난 그때도 정확히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오래전 일이 명확하게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5, 6학년 때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그 당시 사우디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가셨고 엄마는 저와 동생을 단칸방에서 혼자 키우시며 일까지 하셨어요. 그 당시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없었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 해주는 일이 가장 흔했고 공제 공장에서 미싱을 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필 엄마가 일하는 곳이 같은 반에 잘 사는 집이었던 친구의 집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집 엄마는 우리 엄마에게 선의를 베푼답시고 종종 엄마가 하고 남은 반찬이라든가 자식들이 안 입은 옷까지나 신발을 주곤 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학교에 와서 반 아이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최영미, 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랑 옷 그거 내가 다 버린 건데 너네 엄마가 내가 버린 거 아까워서 주워갔나 보다. 뭐? 버린 걸 주워가다니? 엄마가 얻어왔다고 하셨어. 근데 이 옷이 왜 네가 버렸다고 하는 건데. 아, 너 몰라. 너네 엄마 우리 집에서 팥을 마시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같은 반 친구라고. 근데 오늘 보니 내가 버린 옷 네가 입었네. 그럼 너네 엄마라는 거잖아. 저는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이 좀 잘 살면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했고 선생님에게도 편애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 친구가 우리 엄마 파출부라는 소리를 하니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암튼 너네 집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서 너네 엄마가 일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 옷도 거지처럼 얻어입고. 맞지? 뭐 거지? 너 말 다 했어? 나 거지 아니거든? 너 믿고 얻어입으면 거지지. 너 나한테 조심해라. 너네 엄마 우리 집에서 일해주고 돈 받는데 내가 엄마한테 너랑 싸웠다고 해버리면 너네 엄마는 바로 잘리는 거야. 알겠냐? 나이는 어렸지만 어찌나 말을 매섭게 하던지. 저는 파들거리면서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두려워 더 이상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잘 사는 친구 옆에서 무리를 형성하면서 저를 은근히 괴롭혔어요. 제가 가난하긴 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심지어 저에게 올백 맞으면 우리 엄마를 잘라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성적도 비슷했고 여러모로 뛰어난 아이라 선생님들 귀여움도 많이 받던 아이였는데 뒤에서는 저런 야비한 모습이 있었죠. 어린 마음에 저는 일부러 아는 문제를 틀려서 1등을 놓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엄마는 자식 교육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학원을 보낼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늘 딸이 시험에서 올백을 맞는다면서 그걸 유일한 낙으로 여기셨는데 그 친구와 같은 반을 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올백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자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자기가 준비물을 안 가져온 날을 제 것을 함부로 가져가며 제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가난한 집 딸이고 우리 엄마가 파출부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비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순한 성격에 또 똥똥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강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못했어요. 하필 같은 동네라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갔는데 그 덕분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 시절 좋은 기억이 없네요. 물론 그때는 우리 엄마도 그 친구네서 파출부 일은 그만두셨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저를 늘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친구라고 여겼는지 툭하면 우리 엄마가 자기네 집에서 파출부를 했다는 둥 집이 가난해서 우리 집에서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창피줬죠. 그러다 고등학교에 가며 드디어 그 아이의 선악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저는 그 지역 명문여고를 진학했고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적으로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는 당연히 그 친구 소식을 모르고 지냈어요. 저는 엄마의 교육열 덕에 명문대를 진학했고 그 이후에는 숭숭정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제 목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외국에서 일하시고 한국에 오신 아빠 덕에 집도 마련하고 살림이 나아졌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는 교사나 공무원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내 학벌로 그런 일을 하긴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전부 전문직을 공부할 때 저는 그 당시 나름 인지도 있었던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과정을 거치며 직장생활 15년 하는 동안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길렀어요. 큰애는 일하다가 양수 터져서 응급으로 실려가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다가 시대를 잘 만나 셀프 인테리어 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쳤어요. 어쩌다 보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주부로 아이 키우면서 차린 회사로 저는 직장 생활할 때와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을 가난에서 탈출시키고 내 가정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며 우리 큰딸은 좋은 집안에 시집도 보냈건만 왜 둘째 딸 상견례장에서 평생 다시는 만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옛날 악연을 다시 만나야 했던 걸까요? 세상 좁다는 말 흔히 하지만 그렇게 직접 겪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얘기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 상견례장에서 사돈 댁을 마주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비 안 싸던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 알아봤다고 했죠. 먼저 아는 척을 한 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친구였습니다. 저 같으면 과거 자기가 한 만행을 생각해 부끄러움은 알고 굳고 모른 척을 할 텐데 말입니다. 어머,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게 누구야? 너 영미 맞지? 최영미. 맞네, 맞아. 몇십 년이 지나도 너 어릴 때 얼굴은 그대로구나. 반갑다, 얘. 어쩜 동창생을 이렇게 만나지? 설마 우리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부모님이 너였어? 어머, 어머. 세상 정말 좁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처럼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여보, 당신 아는 분이야? 남편과 우리 딸도 당황해서 저에게 묻길래 제가 그랬죠. 누군가 했더니 내가 아주 잘 아는 친구네. 아니, 친구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맞아. 사돈이랍시고 온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오가더군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내 자식 결혼할 사람이 어릴 적 원수 같은 친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결혼은 못 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어쩝니까? 일단 제가 자리를 박치고 나가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제 화를 꼭 누르고 자리에 앉았죠. 우리 딸 예비 시어머니가 너였구나. 너도 예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네. 한눈에 알아봤지 뭐니. 근데 너 아들아라는 참 잘 키웠구나.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아들인 줄은 정말 몰랐다.
어쨌든 이렇게 만났으니 서로 할 말은 하고 가야겠네. 제가 우리 딸 칭찬을 듣자고 그 친구 아들 칭찬을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한테 예의 지켜달라고 하는 뜻을 저 나름대로 전달한 거죠. 저는 몇십 년 전 그 순하고 할 말 못하던 여자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친구는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인격은 나이에 미치지 못하더군요. 갑자기 제 말이 콧방귀를 뀌는가 싶더니만 이러대요. 아하, 어쩐지. 예비 며느리가 핀티가 난다 싶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네 딸이라서 그랬구나. 중학교 선생은 어찌어찌 만들어 놓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했나 봐? 근데 얘, 너 양심은 있어야지. 내 아들은 전문직이야 얘. 어디 교사 며느리가 가장키나 하니? 나는 의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며느리 보려던 사람이야 얘. 오늘 나온 거? 우리 아들이 집에 인사도 시켰겠다.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어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너라니? 정말 세상 일 우습다 야.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요.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친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타고난 인성은 안 바뀐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여전히 나를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 아줌마의 딸로 아는지 무시하는 말투가 여전했습니다. 저만 무시한다면 참겠는데 우리 딸까지 싸잡아서 무시하는 건 정말 화가 나더군요. 우리 딸도 그렇고 그 집 아들도 그렇고 엄마들이 서로 뼈있는 말을 주고받으니 끼어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 얼굴 봤을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은 안 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말하는 본세하고는. 여전히 무리하고 여전히 상스러워. 뭐 우리 딸이 가당치도 않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는 여전히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가 본데 대체 그 기준이 뭐니? 돈이니? 그럼 너도 나한테 잘난 체할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담담하게 하는 말에 그 친구는 파들거리면서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을 가다듬고 예전에 어릴 때 비열한 표정으로 이러대요. 지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웃긴다. 예전에는 내가 버린 옷이랑 신발 주워다 입고 거지처럼 살았잖아 너. 근데 너 아직도 거지처럼 사나 보네. 명품백 하나 없는 거 보니. 상견례 같은 자리 나오면서 차림새하고는 그 나이에 들만한 가방이 없었나 봐? 어쩜 말하는 거 하고는 딱 너는 그 수준이구나. 사람을 어떻게 급으로 나누나 했더니만 너는 가방 드는 거 보고 급을 나누나 봐. 명품 가방 들면 사람이 뭐 명품이라도 된대? 그러는 너는 명품 가방에 온몸에 그 따위를 휘두르고 나오면 뭐해.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하는 행동은 싸구려구만. 예, 나는 굳이 이런 자리에 명품 들고 나올 이유가 없어서 안 들고 나온 거야. 보아하니 너는 네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이 없구나. 오늘 이 자리 그냥 없었던 걸로 할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는 우리 아들을 예전에 거지처럼 살던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거든. 저는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친구가 거지 운운하며 속을 긁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자 옆에 있던 우리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 딸도 이 결혼을 하면 누가 힘들어지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말을 하는 예비시모가 좋게 보였을 리도 없고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해도 자기 엄마가 무시받고 있는데 딸이 고집부리며 시집간다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거지 같은 집안이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엄마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 좋은 인연은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어머니, 우리 엄마요. 어머니가 거지라는 단어 쓰면서 무시하실 만한 분 아니세요.
저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없어. 예전에 네 엄마의 엄마가 우리 집에서 파치우브이라고 내가 버리는 주워다 입고 살았거든. 그럼 거지 아니니? 말 조심해주세요. 거지라뇨. 그러는 어머니는 뭐 지금 얼마나 잘 사신다고 우리 엄마 앞에서 잘난 척 하시는 건데요? 저희 엄마 적어도 어머니가 무시할 만한 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엿한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세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이랑 어머님 집이랑 비교 안 한 줄 아세요? 저희 집은 강남이고 엄마가 제 앞으로 이미 집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딱 봐도 빤히 보이는 가격대 아파트 사시면서 재산이라고는 신혼집으로 살라고 한 지은 지 20년 넘은 다가구 주택이 전부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거지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우리 딸 말을 들은 그쪽 집안 사람들은 표정이 단박에 구겨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딸 예비 시모는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니? 네 집에서는 어른한테 이렇게 파락파락 대들어도 된다고 배웠니? 그리고 회사 대표라니. 누가? 네 엄마가? 어머머 예전에 그 찌질애는 네가 회사 대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디 자존심 상한다고 여기서 거짓말을 해. 너는 사람 말을 못 믿는 스타일이구나. 자, 이거 받아. 내가 그 회사 사장이거든. 우리 딸 말 들어보니까 이 결혼은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나야말로 우리 딸 되게 귀하게 키웠어. 풍족하게 하고 싶다는 공부 다 하면서 키운 애야. 내가 서울에 미리 집도 사주고 먹고 살만한 기반 다 만들어줬는데 미쳤다고 너 같은 시어머니는 집안에 내 딸을 보내겠니? 사자 며느리 구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잘 알아보지 그러니? 제가 저리 말하면 명함을 던지자 친구는 제가 던진 명함을 받아들고 동공이 지진이 오더군요. 뭐? 이 회사 사장이 정말 너라고? 말도 안 돼. 왜 네가 회사 사장이야? 너는 나보다 가난하고 못 살았잖아. 가난하고 못 살던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라는 법이 있어? 나도 인생 역전 좀 했지. 암튼 지금은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어느 정도 레벨 맞는 집에 보내야겠다. 오늘 이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때? 너도 같은 생각이지? 우리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저의 파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오늘 이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 엄마 말대로 두 분 과거사가 있는데 결혼하는 건 무리인 듯해요. 이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오빠랑은 알아서 제가 잘 정리해볼게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그 장소를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려는 제 팔을 다급하게 잡더라고요. 잡은 사람은 황당하게도 그 집 엄마였습니다. 가긴 어딜다. 아이고 우리 애들 결혼 문제 상의하러 온 거잖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지만 애들 일은 다르지. 암튼 너는 성공했네. 좋겠다 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너무 수수하게 하고 나와서 오해했잖니. 그러지 말고 앉아. 아까 내가 좀 무례했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붙잡는 예비사돈, 아니 친구를 보면서 저는 그 빠른 태세 전환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과거의 안 좋은 감정? 우리 서로 싸웠었니? 그게 아니잖아. 네가 일방적으로 나 무시하고 괴롭힌 거였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나는 쿨하지 못해서 몇십 년 전 일이라도 너는 용서 못해. 무례. 너한테는 과거 일이 무례라는 한 단어로 정의되는 일이구나. 근데 어쩌니 나는 그때 영혼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네가 감히 무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 더 용서 못하겠다. 난 할 얘기 없어. 우리 딸도 파혼하겠다잖아. 그 말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니? 어머 얘, 너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 했잖아. 솔직히 네가 아무리 회사 대표에 돈이 많아도 우리 아들만한 사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얻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얘기 마저 하자.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과거세 때문에 이러는 거 솔직히 웃겨. 그때는 우리 둘 나오렸잖아. 그때 일이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미안하다. 미안해. 됐지? 친구 옆에 있던 예비사위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엄마가 옛날 내 여자친구 엄마랑 동창이고 무시하고 괴롭힌 게 사실이냐고요? 엄마 요즘 같으면 정말 매장당할 행동이에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런 인성으로도 아들은 잘 키웠나 보더라고요. 안쓰러웠지만 결혼은 둘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저는 예비 사위에게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네한테는 부모 일로 파혼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만 이해해주게. 나중에 자네도 자식 낳으면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걸세. 몇십 년 전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상처야. 나를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친구가 우리 딸 시어머니 꼴은 죽어도 못 보겠으니 그리 알고 둘 사이 관계를 잘 정리하도록 해. 그러자 더는 붙잡지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고 눈이 뒤집힌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재차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너 말기 못 알아듣니? 나야말로 인성 거지 같은 너랑 사돈 맺기 싫다고. 우리 딸은 이미 파혼한다고 했고 마음 정리 잘 시킬 거니까 네 아들 단속이나 잘해. 어쩌니? 옛날에는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잘난 척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확실히 내가 너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아들 우리 집까지 부잣집에 장가 보낼 수 있었는데 아까워서 어째? 네 아들 앞길 망친 건 네가 과거에 쌓은 네 업이라고 생각해라. 알겠니?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가족은 상전의 장소를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딸은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파혼 의사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라고 오히려 우리 딸을 달래주었어요. 이혼도 아닌데 파혼이 될 수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잊힐 아픔이죠.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 딸은 이미 처음 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를 보고 이게 맞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파혼 조짐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 딸은 그 집안과 파혼시켰습니다. 예비 사위, 아니 그 집 아들이 몇 번이고 찾아와서 자기 엄마와 절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딸이 시부모님 사랑받는 집에서 시집가길 원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정리시켰어요. 시간이 1년 지났으니 우리 딸도 거의 잊고 지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쌓은 업이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니 늘 좋은 업을 쌓아야 한다는 말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업을 쌓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 세대에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내 친구가 본인이 과거에 저에게 했던 그 화난 짓을 후회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을 그 집에 시집 안 보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과거 악연이 있는 사람과 사돈 맺을 뻔했던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모든 건 제가 어린 시절 겪은 수모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딸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